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시청하시는 날짜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 및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악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잘 가면 되지만 혹시나 못 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좀 할 테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제 1분기가 실적이 이제 마무리됐죠. 대형주들은 나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대형주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 이 중소기업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봄 장세에 이런 것들 좀 주시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대형주들은 지금 크게 못 움직이지만은 중소 종목들은 좀씩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 과연 시가총액에 관련돼 있지 않은 기업들, 즉 작은 기업들은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시장 가치 부분에서 기업에 대한 재가치를 찾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평가 종목들이 많죠. 그러면 저평가 종목들을 최소한의 여기까지 찾아가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주가의 투자 매력도는 높아진다는 거죠. 높아지면 결국은 돈은 들어오게 돼. 근데 돈을 들어오려고 하니까 자꾸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쪽에 대한 얘기가 자꾸 그물망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세상의 변화예요. 세상의 변화가 될 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기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고 있는지 요거를 체크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 종목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의 과거의 추적 데이터가 충분하게 좀 쌓여 있어야 되고요. 그걸 기본 토대로 올해의 성장의 가치를 조금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모르면은 매번 흔들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형태로 잘했어. 이번 실적도 좋았어요. 그런 실적 토대로 올해는 그 사업들이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여러분의 주가가 싸다면 분명하게 사야 되겠죠. 매수해야 돼요, 매수. 근데 올해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 왜냐면 작년 실적이 너무 좋았어.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희망을 하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올해도 저기에 대한 부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은 건 살짝 실적 부분이에요. 실적에 대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와준다면은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하죠. 다른 종목들보다는 빨리 회복해요. 그렇다면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기업들만 찾는 거예요. 실적 회복으로 시장 변화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업종, 업황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 나가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물론 해외 시장에서 막 눌리고 막 악재 쏟아내면은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죠.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빠지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가 빠지면 도망가고, 주가 올라간다 이제 가야지 하고 다시 또 보고, 그러면 늦었죠. 진짜로 기회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항상 시장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준비해야 되겠죠. 시장에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돈 준비해야 돼, 돈. 지금은 돈 준비해야 된다고. 바닥권에서 조금만 더 탈피 나오면은 종목들은 빨리 갈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악재가 크게, 전쟁의 악재가 사실상 제일 큰데, 이 악재에서 주가가 빠지는 게 이제는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올라갈 가능성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근래 들어와서 종목들이 엔터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나 JR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있게 갔죠. 근래 들어와서.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수급을 한번 볼까요? 그 보면은 근래 들어와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봐봐, 한 달 이상씩 계속 사고 있는 거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의 부분에서도 종목의 변화는 있다. 종목의 변화는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아무리 눌려도 종목의 변화가 있다. 이런 종목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라 그런다? 이게 뭐야 이게 주도주지 뭐야 이게. 여러분 맨날 듣잖아요. 주도주가 뭐예요? 주도주가 뭐야 하면서 계속 묻잖아, 맞죠? 묻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계좌에 내가 이걸 담고 있냐 이거지. 어차피 이런 애들은 미디어나 또는 뭐 엔터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가 악재인데 왜 안 빠졌냐. 뭐 전쟁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죠. 뭐 전쟁 한다고 해서 뭐 드라마
영화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게임들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엔터주들은 뭐예요? 좀 요즘에 뭐 다른 콘서트로 비대면 콘서트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죠. 그래서 음원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거리두기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콘서트가 더 많이 활발하게 되겠죠. 그러면 2년 한 반 동안 눌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다 나오는 거야. 마스크 벗는 날은 화장품주 주가가 막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뭐 해라? 미리 뭐해요? 선침해라.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좀 지쳐가지고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미리미리 선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때 돼서 매수해야지 늦어버려요. 또는 가격이 비싸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에 대한 매수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가만히 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고 있는 거예요. JYP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JYP는 지금 여기 간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최근에는 여기서 얘기했고, 여기도 얘기했고, 여기도 얘기했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가만히 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중간에 너무 급등이 나오면은 비중이 많은 분들은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에 있는 수익들은 결국은 나머지 물량들은 다 수익이죠.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모십니다. 편안하게 기차 탑승. 그리고 난 다음에 종착역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고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나면 이 장기로 보유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맨날 볼 때마다 이 마이너스를 보니까. 마이너스 보면은 맨날 유유잖아. 그래서 아마 요번에 초보 투자자분들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아침에 우울증, 점심에 우울증, 저녁에 우울증이야. 계좌 볼 때마다 우울증이야. 몇 개월 정도. 아침에 딱 출발할 때 이 마이너스 한번 탈피해보자 해서 했는데 역시나 마이너스. 오르지도 않은 계좌 그냥 점심에 계속 눈도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올라가. 그러니까 스스로 보면서 자꾸 나를 위축시키면 안 돼요. 내가 좋은 기업을 샀다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좀 믿어줘야 돼. 근데 마이너스 났다 해서 계속 그걸 짜증내하고 지켜보잖아요. 좋은 거 분석해보면 좋은 종목인데 불구하고 결국은 그거는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팔아버린다고. 경험들 있어요? 경험 있으면 7번. 내가 좋은 종목으로 샀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흔들어 버리니까 여기 갈 종목도 여기서 다 팔아버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구간이 힘든 거예요. 이 구간이 힘든 거야. 그러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잦은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잦은 실수를 위한. 한수님, 저는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실수를 안 하시는 투자자는 없을 겁니다. 다른 데는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실수를 하든 말든 네 돈으로 하는 건데 왜 참견이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계속 줄이면 줄일수록 여러분에게는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지. 공부해야 된다. 일단은 잦은 실수를 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는 이거는 초보자들이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실수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초보자들은 거의 다 현금을 한 방에 다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일단 한 방에 다 쓰지 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럼 그 현금은 언제 쓰느냐? 내가 충분하게 실수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과정을 겪는다. 이런 걸 알 때 여러분들은 그때는 많이 샀어요. 그때는 마음껏 써라. 그때는 사고 싶은 거 사고, 거기다가 박앤세일이 돼 있다면 더욱 좋다.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한 사람이 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의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야지 정보가 많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다 보면 주변에 이게 뭐가 좋네 하면서 나한테 IR 엄청 하는 분들 계시죠. 그게 정말 좋은 소리일까? 정말 좋은 정보일까?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 있어. 그것만 달달달 알아가지고 자기가 엄청나게 주식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아마 부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좌가 없어.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이 알고 하면 돈 많이 벌어겠다, 밥 한 끼 사줘 라고 하면은 밥을 안 삽니다. 와, 속 터지죠. 자랑은 진짜 하고 밥은 안 삽니다. 속 터지죠. 돈 번 것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은 신뢰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진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알고 지금은 저평가 국면인지 고평가 국면인지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은 시장의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진짜 별거 없어요. 정말 싸게 사는 만큼 좋은 기법은 없습니다. 정말 비싸게 파는 만큼 그만큼 좋은 것도 없고, 진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단 그 과정이 얼만큼 싸게 살 것이며 얼만큼 비싸게 팔 것인가. 나는 싸다는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을 나는 기준을 둘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과정들이에요. 그건 당연히 알죠. 싸게 사는 건 당연히 알지, 한수야. 어떻게 싸게 살 건데.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이 나한테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 돈을 버는 데는 뭐 단타도 있고 중타도 있고 장타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부동산이 잘 맞아, 부동산만 해 라는 분도 있고, 나는 부동산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주식만 한대. 주식에도 나는 배당을 중요시하는 종목들 많으니까 배당을 또 투자한대.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죠. 단 돈 버는 스타일은 다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투자에 적합한지를 알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나하고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담고 있는 거야. 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는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투자의 방법은 최소한의 6개월 안에 주가가 올라가고 쇼부 봐야 돼.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1년 보유하고 있어. 이게 맞는 종목이냐 말이지. 물론 회사의 기업은 좋죠. 근데 나하고 플랜이 맞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우량주를 엄청나게, 대형 우량주를 신뢰하고 많이 산 투자자, 이런 분들이 지금 이거예요. 나와 플랜이 맞지 않는데 이걸 끝까지 우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투자가 힘들어지고 계좌가 지금 X 됐어. 계좌가 힘들어. 그리고 언제 올라가나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왜? 돈은 이미 다 썼어. 돈은 이미 다 썼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대형 우량주를 샀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대형 우량주도 썼고 소형주도 썼고 중형주도 썼고 두루두루 업종들을 사놔야 여러분들이 포트를 골고루 담을 수 있다. 어느 업종이 그날 그 시에 그 날짜에 간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놈이 경기가 빨리 회복할지는 어떻게 알아? 물론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감지는 되지만, 갑자기 전쟁이 뻥 터져버리면 가다가도 꼬꾸라지는 게 주식시장인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골고루 담아야 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 왜? 바닥권에서는 어느 누가 빨리 가더라도 탈피하는 구간이에요. 바닥은. 근데 이거 탈피하자고 많이 샀는데 저거 탈피 많이 나와요. 이거 속 터진다고.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여러 업종들을 골고루 담아놓는 게 여러분의 투자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해.